반갑습니다. 오늘은 토목시공기술사는 쉽게 따는데 토질 및 기초기술사는 왜 오래 걸릴까요? 라는 질문하고, 토목시공기술사에서 고득점 답안 내용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고득점 답안 내용을 그대로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 이제 나와서 그대로 적었는데 왜 점수가 낮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시공하시는 분에게 시공과 이제 설계 관점이 있는데, 시공 기술사는 이제 시공 관점이죠. 이제 토지 및 기초 기술사는 시공보다는 이제 설계 관점이 되겠습니다. 시공하시는 분한테 이제 왜 이렇게 시공합니까? 이 시공하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물어보면 그거 설계가 그래요. 도면이 그래요. 계산서가 그렇습니다. 시방서가 그래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시공하시는 분에게 여쭤보면 시공의 근거는 바로 이제 설계에 대한 자료하고 시방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한테 이 설계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설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의 근거는 관계 법령이 그래요. 설계 기준이 그래요. 프로그램 돌렸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근거를 차근차근 얘기하는데, 근거가 없는 사람들, 근거 없이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타당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목소리가 크고 성질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요. 왜 이렇게 따집니까? 다른 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합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바로 기술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기술사는 그 왜, 제가 Y를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다뤘죠. 이런 그 타성에 적거나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를 붙이는 겁니다. 왜. 특히 그 시공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시공 관점에서 주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Y를 가지고 문제점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토질 및 기초 기술사는 설계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관점에서 왜 관계 법령과 설계 기준하고 프로그램 계산서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개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안전율을 왜 1.5를 뒀을까? C하고 파이 값은 왜 U를 썼을까? 왜 투합을 계산했을 때 왜 여긴 정지 투합을 넣었을까라는 그런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줘야 토지 및 기초기술사에서는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똑같이 보강토 옹벽이 토목시공 기술사에도 많이 나오고 토지 및 기초기술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죠. 제가 저번 영상 중에 기술사가 고득점 하기 위해서 또 1점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라면 바로 차별화 특성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념을 가진 대응책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 보강도 옹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가 뭐 보통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구간, 보통 그 공부를 하면 30점대에서 50점대 중반까지는 노력한 만큼 얻죠. 그런데 50점 중반에서 합격 점수까지가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부분에서 남들과 다른 관점과 남들과 다른 해결책, 그러니까 신념이 달린 해결책, 차별화 특성화가 약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차별화되고 특성화되는 내용들, 나의 지식과 경험들을 어떻게 특성화해서 합격 점수에 가느냐에 대한 예시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보강토 옹벽의 첫 번째 저는 그 특성화를, 자, 설계 기준에 보면 우기시 검토 기준이 없습니다. 자, KDS 설계 기준 11, 70
05 쌓기 깎기 설계 기준을 보면 일반 쌓기 비타민 안정 해석 시 적용하는 기준 안전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장기에서는 건기, 우기, 지진시 나오는데 보통 이제 보면 우기가 있죠, 우기가. 그래서 지하수 조건이 어떻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강토 옹벽 같은 경우에 보면 설계 기준 KDS를 보면 설계 안전율은 외적 안전과 내적 안전으로 나누는데 외적에는 활동, 전도, 지지력 전체 안정성을 나오고 내적에는 인발 파괴, 보강지 파단 나오는데 평상시가 있고 지진시도 있는데 우기시가 없습니다. 우기시가. 자, 왜 없을까? 왜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차별화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설계 기준에 우기시 검토 기준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물에 영향이 없도록 더욱 엄격하게 배수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강토체 내로 물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기준의 의도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장에 적용하고 설계 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우린 고민해서 답안지에 적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초지반도 물로 인해서 지지력이 약화되고 번영성도 증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부득해야 할 경우 물의 영향, 포화가 되겠죠. 물의 영향을 고려한 지지력 침하 전체 안전성 검토를 위한 안전율을 제시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차별화 요소로 이제 두는 거죠. 두 번째는 보강토 옹벽의 최상단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보강토 옹벽 최상단에는 기본적으로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아신다고 전제하에 제가 50점대 후반에 계신 분들 위주로 제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강토 옹벽의 메커니즘은 다 아신다고 보고 보강토 옹벽의 최상단은 구조적으로 토층이 얇죠. 그러다 보니까 보강재에 가해지는 연지응력이 구속응력이겠죠. 구속응력이 작아서 벽체 수평 변이에 대해서 안전율이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설계할 때 신경을 써야 되겠죠. 미흡한 또 배수 체계로 우수가 지체돼서 전면 벽체의 유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보강토 옹벽의 그런 문제점에 보면 옹벽 최상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설계 때 우리가 전면 벽체 최상단에 불투수층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에 녹여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콘크리트 패드인데요. 이제 기초부죠. 요거는 지금 현재 획일적으로 두께는 0.3m, 높이는 0.5m로 좀 일정하게 무근으로 계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가 남들 다 하니까 여태까지 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강토 높이가 높거나 집안 상태라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철근을 배을 한다든지 두께나 폭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소단부 처리입니다. 소단부 처리는 아까 그 보강토 옹벽에서는 우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배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수가 지체되지 않게끔 불투수층을 설치하거나 배수를 설치하는 그런 거를 설계에 이제 녹여내야 되겠죠. 그리고 기초부도 많이 이제 손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쇠석 등으로 기초 지반 세구를 방지한다든지 물 유입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거를 설계에 또 녹여내야 되겠죠. 지금 설계에 아무리 녹여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완벽하게
불투수충을 하고 배수 철치 철저히 한 거는 괜찮죠. 그러나 시공 중에는 그게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공 시에 이거를 또 비가 온다 하면 보왕통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언급해주면 또 고도점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방수포를 포설 한다든지 임시 배수 설치한다든지 덮개 한다든지 이런 건 다 아실 겁니다. 시공에서 하시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좀 우각부입니다. 우각부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설계 기준에도 우각부는 어떻게 해라라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이 우각부로 인해서 70도 이하의 우각부로 인해서 공간적 특성으로 다짐률이 저하됩니다. 다짐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그 다음에 편토합이 발생합니다. 편토합. 그 다음에 보강재의 이런 설치에 따라서 업물림에 따라서 이게 구속 응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설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서 녹여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토합을 받는 구조물은 변이를 다소 허용하는 주동 상태로 설계를 하는데 요거 같이 우각부인 경우에는 정지 상태의 토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보강재를 계약합니다. 이 설계 기준에도 정지 토합을 작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소일 시멘트나 다짐 할 때 수분 상태 시멘트를 포설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특성화와 차별화를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강토 옹벽의 개념이 뭐고 보강토 옹벽에 대한 메커니즘이 어떻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이냐, 난 어떻게 신념을 가진 대응을 책을 쓸 것이냐라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면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주로 지금 우리가 기술사를 합격하려고 그러면 0점에서부터 이제 60점까지 가서 60점이 넘으면 합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노력 구간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50점대 중후반이 너무 힘들어요.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참고서를 보거나 자료를 보거나 뭐 주위 선배님들 얘기를 해보면, 왜냐하면 지식과 경험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특성화하는 것들을 선배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책에 저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거 뭡니까 질문하면, 이거 왜 그렇죠 질문하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거기까지 하는데, 세 번 질문을 하면 왜 그러지 대답을 못 합니다. 이게 바로 기초 구간이거든요. Y 구간. 왜 세 번 외치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구간이 대부분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들 보면은 이게 좀 약해요. 기초 부분이. 그 다음에 또 약한 부분, 제일 많이 약한 부분, 차별화 특성화 구간입니다. 답안지를 보거나 얘기하거나 보면 자기 지식과 경험과 특별한 것들, 특별한 관점들, 신념들을 차별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 합격 점수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구간들은 노력하면 다 되고 책에 다 있고 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다 검색하면 다 나오고 해요. 이건 노력한 만큼 성적이 향상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구간, 이 기초 구간, Y 구간하고 차별 특성화 구간을 저 리처가 좀 주로 영상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력해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사 공부 외롭고 힘들죠. 근데 누군가 등대가 되어준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